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인데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의 위정교사 녹취록을 의원총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야, 이거는 적법하게 입수한 경로로 아마 사건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배성희 변호사 따따붙다 이분도 변호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법한 경로로 입수했다. 그리고 국회는 또 면책특권도 있고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런 검토 의견을 받고 털은 거예요. 아마 그때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에게 상당히 여러 차례 위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아마 그 3번 정도 통화한 걸 모은 이런 녹취록입니다. 총 분량은 한 4분 정도 되는 녹취록을 들었다. 근데 그 내용은 기존에 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김진성 이분이 옛날에 성남시장 했던 고 김병량의 수행비서예요. 김병량 이분이 수행비서인데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내용은 잘 몰라요. 수행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KBS의 최초로 PD하고요. PD하고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김병량 씨를 전화 걸어서 검사를 사칭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할 검사 이름하고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질문까지 이재명이가 다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경기도에서 선거할 때 뭐라 했냐면 내가 검사 사칭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옆자리에 있다가 억울하게 당했다. 실제는 최초로 PD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죠. 이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요게 기소가 돼가지고 이재명이 재판이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걸 이렇게 무죄를 받으려면 뭔가 정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이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판결에 보면 검사 사칭 이재명이는 벌금이 150만 원이고요. 최철호 PD는 벌금이 안 나오고 선고유예로 가볍게 끝났거든요. 왜? 이재명이 주범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장 뭔가 새로운 정인을 만들어내가지고 마치 그때 김병량 측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KBS 측하고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쪽으로 다 책임을 떠넘기자. 이재명 쪽으로 다 떠넘기자. 이렇게 모의를 해서 이재명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KBS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모의를 했다. 이런 정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미리 그런 변론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김병량 씨하고 KBS가 짜고 내한테 떠넘겼다. 난 피해자다. 그러면서 KBS는 선처 고소 취하고 내 쪽으로 떠넘겼다. 이런 변론 요소를 법원에 써내고요. 이걸 김진성 씨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정을 해달라고. 근데 그 녹취록에 놓잖아요. 김진성 씨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지. 왜? 수행비서니까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그러한 사실이 없어요. 김병량 씨하고 KBS가 모의해서 이재명한테 떠넘기자 이런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재명이가 끝까지 보내주면서 계속 기억 안 난다는 걸 내가 이렇게 써내가 주장하니까 여기 맞춰서 정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 종용하는 이런 게 녹취록에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판례가 항상 위정이라는 것은 주관설입니다. 주관설. 중요한 게 객관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정이라는 것은 주관적 기억에 반하면 위정이고 주관적 기억에 안 반하면 위정이 안 돼요. 중요한 게 자기 기억대로 정언하는 거.
이게 위정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걸 이제 그 주관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인 팩트가 뭐였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는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만 하고 기억 안 나는 거는 안 난다 해야 돼요. 기억나는 걸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것도 위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안 난다. 이래야지 이게 반대로 하면 그게 다 위정이란 말이에요. 위정.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억지로 이렇게 내가 써줄 테니까 이래 말해서 요 맞춰서 정언해 줘. 이게 바로 허위 정언을 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위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김진성 씨는 왜 위정을 했을까요? 이게 입수 경위가 중요합니다. 그때 그 백현동 하면 이게 허가방 있죠. 허가방에 김인섭 씨하고 그다음에 김진성 위정했던 이 두 분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백현동 사업을.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한데 잘못 보이면 정은 안 해주면 이게 백현동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때 뭐 이재명이가 아마 이제 그 백현동이 워낙 허가방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의뢰 입장에서 김진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의 종용에 저는 협박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위정을 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지금 김진성 씨는 이제 그 자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이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정했다. 내 처벌받을게. 이렇게 지금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정교사를 따로 떼가지고 재판하고 있잖아. 대장동 때로 떼서. 거기에 김진성 씨는 이미 재판을 종결하고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증인이 6명인데 이게 그 7월 8일 날요. 3명이 남았거든요. 3명. 7월 8일 날 증인신문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9월 달쯤에 선고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형량이요. 김진성 씨도 이제 그 뭐 형량이 높겠죠. 근데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보다는 형량이 높게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정 교사하고 위정은 법정형이 똑같아요. 교사범은 위정한 사람은 똑같이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근데 김진성 씨는 자백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는 의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위정했고 이재명이가 종용을 했잖아요. 따라서 형량이 높게 놓습니다. 이거는 집행유예 이상만 놓으면 이재명이 배지가 달아납니다. 집행유예 이상 놓으면.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위정은 20% 정도가 실형으로 법정 구속이 됩니다. 20%. 그 다음에 한 30% 집행유예 놓아요. 나머지 50%가 벌금형 놓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쟤는 아주 질이 안 좋죠. 경기도지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중요한 선거법 재판에서 유일한 정인 김진성 유일한 정인을 위정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 이건 엄청난 죄죠. 그때 정언 안 했으면 바로 이게 이재명이 유죄입니다. 왜 판결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재명이 날라갔던 거 정치 생명 끝났던 거예요. 아주 그 질이 안 좋죠. 저는 김진성 씨는 집행유예 제가 판사라면. 근데 왜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형량이.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은 이제 그 김진성 씨만 자백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유창훈 판사도 위정교사는 소명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좌파 판사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까지도 위정교사는 소명된다. 이러면 김동연이가 위정교사 무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무죄를. 그리고 이걸 가볍게 벌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왜? 김진성 씨보다 이재명이 질이 더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현동 수사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했더니 오래전에 된 게 녹음이 돼 있었다. 이거는 하늘이 도운 거예요. 하늘이. 보통 녹음이 오랫동안 보존하는 드물잖아. 핸드폰도 바꾸고 하니까. 야, 백현동 압수해가다가 적법하게 핸드폰에서 위정교사 놓은 걸 이걸 오늘 박정훈 송파갑의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녹취록을 그대로 재상한 거예요. 이거는 제2의 저는 이재명의 욕설 녹취보다 더 충격적이라 봐요. 이재명의 욕설 녹취는 들어도 뭐 찢어버리고 어쩌고 이거야말로 뭐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말지만
이번에 위정교사 녹취는 이재명의 배지를 날리고 정치생명을 끝낼 수 있는 엄청난 증거다. 야, 이게 백현동 수사하는 과정이 오래전 녹취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게 바로 천우신조, 하늘이 도운 거고, 이거 하나로 그때 이재명이가 좀 방심했던 그때, 야, 정진상이나 시켜가지고 이게 위정교사를 해달라 부탁해야지. 근데 방심했던 그때, 왜 백현동 자기 사업이 있는데 설마 이게 뭐 김진성 씨가 설마 이게 배신 때리겠냐? 그 배신 때린 건 아니지. 백현동 수사하다가 우연히 농구죠. 역사는 이런 게 우연히 해서 엄청나게 역사가 굴곡이 있는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역사에 남을 이걸로 이재명이 배지가 달아나면 완전히 대권 모든 게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데는 사건이고, 박정훈 의원은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동갑이 친구입니다. 제가 TV조선 방송할 때 앵커로 같이 활동했죠. 아마 이제 오늘 상당히 용기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죠. 아무리 면책특권이고 의원청이라도 개딸들에게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좀 이게 불안할 거예요. 겁은 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국민 앞에 이걸 털었다. 이 말은 판사도 이제 장난 못 치죠. 이미 유창훈 판사가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위정했다고. 아니, 위정했다는 사람이 자백하고 있는데 그 부탁한 사람이 무죄다.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상당히 역사적 순간이고요. 박정훈 의원한테는 이제 박수를 보내고,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욕설 녹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녹취가 나왔다.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의 명확한 서먹힌 글이 나왔고, 아마 이제 형량은 김진성 씨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징역형만 넣어도 완전히 다 날라가는, 또 신속하게 9월달에 나오는 이런 사건이다. 보고 앞으로 과연 이재명이가 이제 어떤 소리 할지, 자기 목소리 다 놓잖아요.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못할 거고, 또 짜기 있게 했다는데 뭘 짜기 있게 딱 통화 3번 한 거 그대로 다 모아가 했는데 짜집기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이재명 말은 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끝까지 한번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